제가 이렇게 한국 플래너 협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작가님들을 모셨는데 오늘처럼 준비가 철저하신 작가님은 처음 뵀어요. 예, 지난주에 저랑 또 1차 미팅하고 전화 미팅 한 20분 직접 만나서 1시간 반 그리고 오늘 또 7시 전에 오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삶을 알차고 성실하게 사시는지 알겠죠? 그리고 너무 그 인터뷰하면서 즐거웠던 게 저랑 같은 동시대에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격동기 시대에 있었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꿈꾸던 그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국 유학, 뭐 이민,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뭐 예를 들어서 저 때만 해도 사실 카투샤 가고 싶어 했거든요. 영어를 못해서 못 갔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루시고요. 미국 국방부 소속이십니다. 현재. 예, 예, 군무원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됐든 미국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고 또 관심도 많으실 거예요. 또 남자분들은 그 군대 얘기 중에서 미군 얘기하면 재밌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항공모함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에 들어오면 몇 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항공모함에서 몇 명쯤 나올 것 같습니까? 5천 명이 나온다고. 들은 얘기예요. 근데 나오면서 형제끼리 만났답니다. 형 여기 있었어? 거의 도시래요. 우리 경제 효과가 있죠. 사실 우리가 뭐 방위비 분담 때문에 우리 말이 많습니다만은 미군에 있는 그 군에 있는 기자도 그건 너무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그런 부분 뭐 오늘 그런 얘기하는 날은 아닙니다. 이분이 본인이 살면서 아주 심플하게 인생을 정리했어요. CIA 자세한 얘기를 이제 강의 중에 해주실 텐데 저도 책도 받고 직접 뵀을 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이 출판사가 전혀 홍보하지 않았는데 교보문고와 MD가 이걸 보고 책이 좋아서 MD 추천책으로 현재 지금 추천돼 있는 책입니다. 책뿐만 아니라 강의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강의 중에 오늘 선글라스 끼고 네, 눈이 좀 제가 안 예, 좋아서. 그래서 왼쪽 눈을 좀 거의 실명이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혹시 선글라스 끼고 강의하더라도 눈이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멋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된 나를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 CIA를 내시고 그리고 강의해 주실 지한이 의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멋지다. 예, 방금 소개받은 지한이 윤입니다. 저는 참 운이 좋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저에 대한 말씀, 제가 쓴 책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신 분들이 참 이런 더 저보다 역동적인 삶을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살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운의 어떤 그 변화의 어떤 시작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미 국방 미디어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국방 미디어 하면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 국방부 소속의 국방 홍보원 역할을 합니다. 저희 미 국방부에서는 아시다시피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괌, 일본, 또 저 중동 지역, 유럽은 뭐 독일이나 이태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고 그들이 보는 매체입니다.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보실 수 있었던 AFKN, 지금은 AFN이라는 브랜드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성, TV, 라디오 해가지고 이제 방송 쪽이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미 성조기 신문, 왜 성조기 보시면 그 안에 별하고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Stars and Stripes라고 그러는데 그 Stars and Stripes 신문이 이제 꼭 신문만 나오는 건 아니고
신문, 인터넷, 잡지 모든 인쇄물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독자들은 미군들이고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은 이제 광고라든지 미디어를 볼 수 있도록 현역들이 저희 이제 미군 장병들이 볼 수 있도록 알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쪽을 맡고 있고요.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제 사실 모국어는 한국입니다. 예, 한국 부모 아래에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는데 중간에 저는 많은 일을 했어요. 뭐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전화나 전기 선로 공사도 해보고 지붕 공사도 하고 호텔 경비도 하고 또 다단계 영업도 해보고 남들이 이제 알아주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는 제가 이제 과거에 직장으로 있었던 미국 현지에서 광고회사도 제가 운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소속 그 재단법인 한국색채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색채 표준화 작업을 위해서 이제 해외 교류, 이제 해외 영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제가 담당을 해서 했었고요. 또 IT 쪽으로도 가상현실이라든지 그런 쪽 일을 또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또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자, 성실히 하자였어요. 근데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책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들들에게 아빠가 이랬어라는 걸 들려주고 싶었는데 요즘 애들 앉혀놓고 10분, 20분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마침 이제 저희 아들들은 3년 전부터 미 육군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그 캔사스에 있고 작은 아이는 미 육군 특전사에서 이제 낙하산 타는 부대에서 이제 하는데 둘 다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아빠가 뭔가 좀 좋은 얘기를 좀 써주고 싶어서 글을 모으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모아서 책이 됐고 그 책이 지금은 이제 지난 4월 30일자로 발간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뭐 자기계발서 뭐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러시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주변에 선물로도 해주세요. 예, 자기가 사서 읽어보니 참 좋았더라 해서 뭐 대학생이나 젊은 분들 있는 그 집에서는 주변에서도 이렇게 선물로 또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선물로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 제 사진은 제가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의 사진이에요, 사실은. 제가 살면서 98년도 식목일 날 비가 왔었는데 아침에 운동을 하고 서울로 이제 집에 오다가 뒤에서 이제 과속으로 오던 고속버스가 저를 치고 제 앞으로 6대의 차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현장에서는 그랬대요. 저 사람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놔두고 나머지 다친 사람들 꺼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죽었는지 알고 이제 눈을 떠보니 한 6일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6일 동안 방치는 아니고 이제 그 콤마 상태로 정신이 없는 상태로 그냥 못 깨어났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삶 이후에 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또는 뭐 명품으로 어떻게 날 치장할까 이런 것보다는 좀 진실하고 갖추어진 저의 내면을 원래 제가 좀 솔직했거든요. 근데 더 솔직하자, 저 자신에 솔직하고 다른 분에게 솔직하자라는 그런 걸로 좀 변화가 됐고요. 그런 사고를 통해서 어쨌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누구를 우연히 만나고 문득 어디를 가고 싶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요. 저는 사고를 통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상대방에서 얘기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은 날씨가 이렇게 좀 비가 오고 이런 날은 제가 골반하고 어깨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뭐 제 몫이니까 제 아픈 거를 누가 알아주진 않잖아요. 근데
더 감사하게 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이라는 이제 주어진 이 시간이 조금 변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너무 감사하다, 오늘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거를 좋은 기운을 좀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제목을 CIA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CIA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가 일하는 국방부랑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는 있는데 이 책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 같은 일을 하는 CIA, 미 중앙정보국의 그 앞글자가 CIA인데요. 저는 이제 C는 자신감. 우리가 살면서 자신감을 잃거나 그 자신감이 없어서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조금 잊고 살거나 그런 자존감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나를 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프로덕트, 내 제품, 내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자신감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사줄 사람은 없겠죠. 저는 제가 하는 일 중에 광고 영업도 있습니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 제가 85년도에 다단계 영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광고 영업이든 저희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영업을 하는데 저는 운 좋게도 제가 100이라는 숫자를 뗐다면 정말 3000이라는 거에 결과가 왔어요. 지금도 저희 많은 이제 국제적인 브랜드의 광고주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또는 제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제 주변의 분들이 저를 소개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이렇게 쉬웠나?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신뢰를 팔고 제품을 판다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닌데 그 모든 것이 자신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CIA 제 책의 첫째를 자신감으로 놨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안 쓰시면 지하철도 타실 수 없고 이 안에서 우리가 강의하면서도 참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환경은 물론이고 경제나 국제적인 관계,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뭐 거시적인 건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간에도 관계가 변화되고 소홀해지거나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떤 내면의 평온, 그 이너 피스라고 하는데 그 내면의 평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변화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득 과거에 이제 한국색채연구소에 다닐 때 우리나라 인천 국제공항 그 프로젝트에 저희가 이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참여를 위해서 경쟁 PT를 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했던 색채연구소가 있던 곳이 경쟁 PT에서 결과에서 떨어졌어요. 저희는 미국 쪽 뭐 LG에드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이제 컨소시엄이 됐었고 프랑스 쪽을 하고 있던 그 오리콤이라는 회사가 그 경쟁 PT에서 됐는데 경쟁 PT에 참여했던 그 회사의 색채연구,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의 내외부 색채를 하는 것을 그 프랑스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스웨덴의 NCS를 통해서만 색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가 결정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천공항이 있는 건데 제가 그 당시에 경쟁 PT에서 안 되고 났더니 너무 다들 실망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NCS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스웨덴 국가 표준인데 북유럽 그 당시에 3, 4개국 정도가 쓰는 국가 표준을 쓰고 있는 색표계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KS 색표집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저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색표집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그 관계되는 회사에 판매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스웨덴의 색채 그 표준집을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제가 한번 따와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스웨덴에 그 당시에 팩스를 넣었어요. 요즘은 이메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팩스로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팩스를 넣고 제가 가겠다 무조건.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저한테 이 사람
웬일로 그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왔느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제가 몰랐었고 저는 그냥 너희 소울 에이전트권을 주면 판매를 하겠다 이런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더니 그래서 그러면 2주간의 교육을 받아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한국의 판매권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연락을 했죠. 제가 예정보다 늘어난 출장 일정을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제가 2주 만에 당당하게 스웨덴 색채 표준화집을 판매하는 그 권리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 색시연구소가 그거를 판매하면서 당시에 이제 건설하던 인천국제공항에 그런 어떤 제품을 제공하고 그런 이제 계기가 됐죠. 뭐 하나의 예로 그걸 말씀드린 건데 제가 그렇게 어떤 변화나 그런 제품에 대해서 판매권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저희 색채연구소를 또 제가 알렸기 때문에 그분도 인정을 하고 저한테 권리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는 다 이것도 어떤 먼저 말씀드린 자신감이라든지 내면의 평화가 없었다면 제가 서투른 영어와 서투른 그 어떤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가져왔겠습니까? 근데 사실 조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실은 젊었었고 약간 좀 무식했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인데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아무리 좋은 뭐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행동에서 는 말씀은 뭐 셀프 코칭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액션에 대한 그 방법을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살면서 어떤 변화하고 싶고 또 살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넣고 마지막에는 우리 4차 산업 시대에 제가 보는 유망한 그 사업이라든지 또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국방부 그다음에 주한미군에서 저희가 하는 일 그다음에 주한미군 기지에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약간 정보를 넣습니다. 지금 자녀들 또는 주변에서 새로운 어떤 그 변화가 있고 필요하고 그런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제 정보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요. 미국에 처음 간 거는 제 위에 이제 누나가 세 분 있어요. 근데 둘째 누나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누나가 미국에 이제 그 국적인 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미국에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이민 이제 초청 이민하면서 저희는 그때 이제 미혼 자녀여가지고 저하고 남동생하고는 같이 이제 미국을 부모님 따라서 간 거죠.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91년도에 들어갔고 그래서 만 5년 있었고 또 뭐 아시다시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도 내야 되고 범죄가 없어야 되고 또 미국 역사 공부하고 선서한 다음에 시민권 취득하잖아요. 시민권 취득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네, 그 시민권 얘기가 나와서 네네. 궁금한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그래도 대학도 나오시고 네.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생활하시고 지금은 또 아시아 총괄 하고 새벽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미국의 국방부 쪽 홍보를. 예예. 미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보는 외신으로 보면은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고 있는데 네네.
양쪽에 살아보신 입장에서 요즘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어두운 터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 저는 이제 현재 용산 기지 안에 사무실이 있고요. 제 옆에도 이제 기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뭐 점심을 하든지 아침에 회의를 하든지 할 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그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 어떻게 더 심해질지. 하지만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팬데믹 사태가 오면서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이제 뭐 미군에서도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용산 기지를 들어갈 때 매일매일 체온을 재요. 그리고 뭐 문진표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나누고 체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다 또는 기침을 한다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기지 안에 출입을 못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는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정돈돼 있고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미국 현지를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장 다녀오는 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현지와 저희가 이제 항상 스카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화상 회의를 하거든요. 물론 팬데믹 전부터 저는 화상 회의를 했지만 근데 어쨌든 미국 현지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 자기가 알아서 그 지하철 탈 때에도 없으면 못 하잖아요. 뭐 주변에 편의점에서 구입을 해서 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걸로 인한 그 싸움이나 또 그런 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뭐 배려한다든지 또 훨씬 더 잘 지켜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한국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책이나 이렇게 이렇게 찍어오신 거 이렇게 보면 약간 좀 파이팅 음식이 엄청 그거 하실 것 같은데 되게 그 강의하실 때 되게 차분하게 예. 당황하게 원래 샬롬이에요. 샬롬 이너피스. 영업하시고 이랬을 때도 원래 그러셨는지 아니면 바뀌셨는지? 예, 일할 때도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과거에 저는 이제 보성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아이스하키를 시작해가지고 광운대학교에서도 아이스하키를 제가 했습니다. 아이스하키 할 때는 파이팅 넘쳤죠. 예, 그래서 얼음판에 뭐 미친 개라고 할 정도로 예, 크레이지 덕이라고 그래갖고 얼음판 위만 올라가면 변화하는 거예요. 왜 운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운전대만 잡으면 뭐 파이팅 넘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얼음판만 들어가면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얼음판을 대학 3학년 때 제가 광운대학교 주장을 마치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4학년 들어서는 이제 운동을 안 하면서는 그럴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운동 경기 시간 중에 싸울 수 있는 운동이 아이스하키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몸싸움을 그래서 우리 김윤석 대표님도 휘문 고등학교 졸업하셨는데 보성하고 휘문은 그래도 친했어요. 예, 별로 싸울 일은 없었는데 이제 경쟁 학교가 있다. 그러면 완전히 싸움판이에요. 요즘 얘기하는 이종격투기처럼. 그래서 이게 운동 경기인지 싸움 경기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제 싸우고 뭐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아이스하키를 제가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체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사고가 났어도 제가 몸이 많이 부셔졌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과거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이 유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책 제목에서 말씀하신 그 컨피던스, 뭐 이너피스, 뭐 액션 이게 이제 변화된 자기를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저건 이제 사실은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요. 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데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이 나한테서 어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동해낸 그게 무엇일까 본질적인 거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살면서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군 입대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제 처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단청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무형문화재에 지금 바로 전인 전수조교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그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청이라든지 불교미술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일이 많고 와이프는 저는 이제 뭐 미 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아침 7시에 출근해서 4, 5시에 끝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여러 일을 하면서도 또 베이스가 한국인인데 미국 국방부에서 일할 때에는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방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느냐. 제가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운만 좋은 게 아니고 주변에서 저를 도와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도와줬을 때에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저를 도와줬을 때에는 무엇이 이뻐서 도와줬을까? 그거는 곧 기본이 되는 자신감과 내면의 평화와 저의 행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직장 선배가 뭐 왕따를 한다든지 또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뭐 모멸감을 준다든지 당연히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제가 성실함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람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여기서도 사업하시는 그 대표님들도 계시잖아요. 또 직원들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거래처의 관계, 이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저의 변화였었어요. 그들에게 물론 변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좀 뭐 갑과 을을 따져가지고 너 을이잖아, 나 갑이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고 인간적으로 제가 그 사람을 존중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저를 인정해줬을 때에는 제가 이 CIA라는 제 기본적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 CIA라는 기본 철학이 아까 사고 나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절로 이렇게 딱 장착이 되던가요? 사실은 예. 그 어저께 사실은 그 제 친한 친구가 전화를 저한테 줘서 야 대학 졸업한 딸이 있는데 영어와 중국어를 잘한다. 근데 일 좀 봐줘라. 어디 좀 일할 수 있는지 너 아는 분들 많으니까 소개 좀 시켜줘.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일은 그 딸내미가 찾아야지 아빠가 찾으면 안 돼.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85년도에 제가 돈이 궁금해서 한 건 아니고 85년도 제가 8학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하키하다가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한 2달 정도에 제가 이제 그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여름방학이었고 그래서 제가 뭔가 좀 나 혼자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단계 영업 회사를 갔어요. 그래서 책에도 있습니다만 영지버섯 파는 데를 들어가서 청계천에서 정말 그 전투적인 영업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팔았습니다. 2달 동안 하나도 못 팔았어요. 예, 열심히 팔았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 당시에 어설픈 뭐 지금도 어설프지만 그 어설픈 제 언변이나 또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차려입어야 얼마나 잘 차려입었겠어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좀 어설픈 제품 설명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팔았지만 그거가 저의 지금까지의 그 영업 그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이제 오늘 뭐 공유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국방 체계가 몇 개 체계인지 아세요? 군대가 뭐 육군, 공군 3개 맞습니다. 예, 육해공이죠. 그리고 이제 해병대는 해군 산하에 있고요. 미군은 육군 체계입니다. 미군은 해안경비대, 해병, 그 다음에 해군, 육군, 공군,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우주군. 예, 그래서 이제 우주군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관장하고요.
이제 지구 밖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야말로 관장을 하고 지금 이제 창설돼 가지고 현재는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이제 우주군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또 공군 중에 뭐 프로그래머라든가 또 우주에 관련된 그 많은 인재들이 우주군으로 지금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새로운 모병이라든가 다른 군에 있는 그 군에서도 우주군으로도 또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내후년부터. 그리고 이제 미군은 재미있는 게 예비군제가 있어요. 각 군별. 그분들도 이렇게 밑에 이제 많은 군 소속이고 요 밑에 숫자는 나이입니다. 입대할 수 있는 나이.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누구나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군은 모병제로 자기가 희망하면 육해공군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도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 육군에 갔는데 각각 이제 5년 반씩 계약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20개월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20개월 안 되는 군대를 누구나 다 가야 되고 하는데 미군은 자기 입대할 때의 그 성적에 따라서 자기의 그 업무도 자기가 정할 수 있고 MOS라고 그러는데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사병으로 들어갔어도 장교도 될 수 있고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군대에서도 승진도 되고 또 자기 보직도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해군에 가서 또는 해병에 가서 열심히 이제 뛰다가 나는 하다 보니까 공군이 맞다. 그러면 뭐 공군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군 체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유학생으로 가서 미군에도 입대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모병제를 잘 알면 이게 돈을 들여서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미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미군이 돼서 미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뭔데 미 시민권을 그렇게 따는 걸 얘기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큰 꿈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좋은 인재가 많거든요. 되게 작은 나라지만 또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우리 후배 세대들은 저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특히 국방부는 전 세계 뭐 구글, 아마존,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보다 몇십 배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네? 월급이요. 직급에 따라 다르죠. 네, 직급에 따라 다르고 물론 장교로 들어가면 장교의 직급이 있고 사병으로 가면 사병의 직급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승진은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후배 세대들에게 또는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에 설명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 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말과 글과 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아들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항상 해줬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미군에서 일을 하지만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일하는 미국을 위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이라는 제 꿈도 있었고요. 그런 어떤 거를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저희 자식들한테도 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거를 공유하는 겁니다. 급여를 말씀하셨는데 미군도 직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월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 받을 때 받는 또 그 급여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거나 또는 이제 해외에 가면 그 집값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한미군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뭐 헬리콥터 파일럿인데 젊은 부부였는데 그 강남역에 있는 아주 좋은 데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집값, 그 다음에 이제 식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이제 병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미국의 뉴욕의 집인데 뭐 가족들을 놔두고 여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 그 파일럿을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혼자 나와 있는 또 부대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양쪽을 다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한국에 지금 나와 있고 가족들은 뉴욕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또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컴뱃페이라는 게 이제 전투 지역 같은 경우 가면은 그 특근 하듯이 이제 위험수당식으로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혜택을 주어지고 뭐 이런 거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학교도 무료로 다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아프다 무료로 다 케어를 해줍니다. 미국이 뭐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살면서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뭐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군인으로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은 물론이고 교육이나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도대체 얼마 받는데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사병 같은 경우에 처음 들어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130만 원 받습니다. 기본 급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더 받죠. 예.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지원들도 더 커질 것이고요. 주한미군 기지가 이렇게 많아요. 예. 저희는 이제 지역 1지역부터 4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서울 근교 뭐 성남 비행장, 용산 기지 뭐 이런 데는 2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동두천 의정부 뭐 이런 이제 이쪽 지역은 이제 북쪽 지역은 에어리어 1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옛날 거예요. 요즘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정부도 캠프 레드 크라우드라는 것도 작년에 닫았고요. 그리고 많이 지금 줄어들고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넓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제 오산이나 캠프 험프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택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현대식으로 해서 이제 뉴타운이라는 데도 설정이 돼서 이제 미 국방부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뭐 8군 사령부 또 2사단 사령부 이런 데가 다 지금 평택에 나와 있고요. 뭐 군산공항, 광주 뭐 이런 뭐 부산항, 뭐 포항, 경북 지역에 이제 외관, 대구 지역에도 아직 이제 우리 부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제 규모, 이제 국방 경제 규모로 이제 한 건데 각 나라별로 이제 국방이 방위 비용을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쓰는 거의 합과 미국이 지금 지출하는 국방비의 그 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들이 받는 모든 뭐 훈련, 전투, 뭐 어떤 그 무기 체계 이런 거에 예. 요거는 참고로 2020년 자료입니다. 5월 13일 네, 나온.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의 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리더십이 돼서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큰 꿈이 있고요. 저는 3대째 군인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20여 년 미 국방부에 있고 저희 두 아들은 미 육군에서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 3대째 하는데 제 꿈은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허브가 되는 예를 들어서 인연이 되고 뭐 참고로 저는 결혼도 15쌍을 시켜줬어요. 15쌍을 결혼을 시켜줬어요. 네. 그리고 브랜드와 브랜드를 엮어서 또 그 브랜드가 클 수 있도록 어떤 윈윈의 역할도 시켜줬습니다. 그거는 다 주변에 좋은 인연들을 엮어준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인연의 끈은 다 제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노력을 해야 그렇게 간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의 끈을